트라스카는 광고를 안 합니다. 입소문으로 장사하는 브랜드입니다. 매거진에서 자발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있지만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거냐? 제가 2달 전부터 일방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도발했어요. 자신 있으면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근데 시계가 왔네요. 응했죠. 리뷰를 좀 잔인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를 갔다가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줄을 섰는데 그 상황이 딱 그 시계 찬 사람들을 구경하기 되게 좋단 말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오이스터 퍼페추얼에 결혼 반지를 하나 딱 낀 남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손목이 한 19cm는 되어 보이시던데 36mm를 딱 차신 거예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시계가 심플해도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말고 손목시계를 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이스터 퍼페추얼 같이 심플한 시계의 멋이란 저런 거일 수 있겠구나. 근데 마침 이 컴퓨터는 엄청 얇게 나왔다고도 하고 가격도 접근하기 쉽고 트라스카라는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도 오래전부터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한 10번 정도 차고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가장 큰 범용성을 가진 시계잖아요. 이런 형태의 시계가. 시계 이름이 커뮤터고 커뮤터는 통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찰 수 있게 아무렇지 않게 집어서 일상에서 편하게 찰 수 있는 시계를 노린 거죠. 이런 범용성 있는 시계가 보관함에 있을 때 느껴지는 든든함이란 게 있죠. 오늘 뭐 차지? 찰 게 없다. 이런 생각은 적어도 안 드니까요. 근데 반면 그게 가지는 단점은 또 뭔 것 같냐면 그 범용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오이스터 퍼페추얼을 베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들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여기저기 어울린다 이러면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무언가를 베꼈다는 것부터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높은 평가를 받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찼을 때 재미가 있다거나 감흥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죠. 저는 시계에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고 모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매력으로 보고 사랑해주고 싶거든요. 이 시계는 큰 불평, 불만이 생기지는 않지만 특별히 애정이 가는 부분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실망시킬 만한 요소가 없으니까 7, 8점 정도의 만족감이 있었다고 하면 그 뒤로는 계속 5점 정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랄까요?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색상 선택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컴퓨터가 4색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진회색의 다이얼 컬러가 스틸 컬러랑 일체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까진 똑같지 않아서 구분은 되는 정도니까 잘 나온 색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 시계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무난함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가 이 슬레이트 그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장점인데 슬렌더예요. 케이스가 얇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글라스 두께가 있는 시계라 글라스를 포함하면 딱 10mm가 되고요. 케이스 두께만 했을 때는 8.75mm예요. 굳이 이 시계가 특출난 부분, 매력을 찾으라면 이 몸매를 꼽고 싶을 정도로 케이스를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슬릿도 저는 처음에 걱정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상세 사진에 브레이슬릿 나온 거를 보니까 저거 좀 두껍고 무거운 브레이슬릿인가? 이 케이스가 얇은데 브레이슬릿이 두껍다면은 그거는 재앙이거든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면줄 혹은 굳이 따지자면 얇은 편의 브레이슬릿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이 대체 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실제로는 브레이슬릿은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깨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버클입니다. 이 시계가 전체적으로 가진 컨셉이 슬림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버클부도 그에 맞게 만들었으면 좋겠죠. 버클의 디자인이 너무 단순무식해요. 미세 조정을 넣으려고 이만큼을 차지해야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받아들이겠지만 이 디자인을 통해서라도 이 버클이 가지는 괴리를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십 년 전 롤렉스 브레이슬릿만 해도 저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착용감을 해치진 않는데 제 마음을 해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좋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얼 하단에 오토매틱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폰트가 너무 좋아요. 옛날 시계들 보면은 이렇게 작고 귀여운 폰트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상업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폰트가 다 커져버린 거죠. 근데 얘네가 이걸 로고에서 하고 있네요. 트라스카라는 브랜드명이 진짜 하나도 귀엽지 않은 폰트로 쓰여 있어요. 폰트 갖고 쪼잔하게 왜 그러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사실은 큰 요소거든요.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브랜드 로고나 폰트는 한 모델만을 위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할 거면은 밑에 이렇게 귀여운 로고를 박아주지를 말든가. 밑에 보다가 위에를 보면은 조금 박탈감이 들긴 합니다. 직경은 36.55, 럭투럭은 44mm, 컴팩트하고요. 두께는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는 8.75, 글라스 포함 딱 10mm입니다. 그리고 트라스카 측으로부터 스크래치 방지 강화 스틸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뭐 후기를 찾을 수도 없고 제가 이거를 긁어볼 수는 없잖아요. 긁어봐야 참 유튜버인가요? 저는 새 가슴이기 때문에 거진 유튜버 하겠습니다.
다마스코나 시티즌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표면 경도가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높은 정도라는 의미 정도가 아닐까. 글라스는 글라스 안쪽에만 단면 코팅이 되어 있는 사파이어 글라스고요. 옛날 시계의 운모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의 높이가 있는 박스 스타일입니다. 이 시계에 들어있는 무브먼트는 미오타 9039입니다. 이 두께를 뽑기 위해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가격대 시계에 부족한 무브먼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초이스였다고 봅니다만 뭐 맨날 나오는 무브먼트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결국 돈 더 주고서라도 에타나 셀리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vs 미오타 쓰고 쌌으면 좋겠다 이 싸움일 텐데요. 에타는 미오타에 비해 비싼 거 말고 단점이 없어요. 두께 정도만 미오타보다 두껍긴 한데 그래서 이 시계는 얇은 게 중요한 시계니까 미오타 쓰는 게 맞았다고 하는 거고 미오타보다 두껍다고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표준 그 자체인데 가격 말고는 단점이랄 게 딱히 없습니다. 미오타는 에타에 비해 단점이 꽤 있죠. 오차도 있고요. 시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얇고 싸니까 쓰거든요. 에타를 써서 시계가 비싸지면은 그거는 조상님이 내주냐? 그거 어차피 소비자한테 나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미오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595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이스터 퍼페추얼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평생 그 시계에다가 그 정도 돈을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게 구매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 시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기껏 해봐야 좀 얇은 두께? 아니면은 36mm인데 이런 컬러 있는 거? 이 정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오이스터 퍼페추얼로 바꿔주겠다고 하면은 안 바꾸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계 $595에 이 정도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불만을 가지는 것들도 다 세세한 부분이지 누군가는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슬프게도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죠. 오이스터 퍼페추얼에 기대지 않고서는 혼자서 가치를 가지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리뷰라는 게 다수의 입장까지 생각을 해서 해야 해서 그런 거지 저는 마음에 듭니다. 트러스카 여러분 마음에도 들었을까? 아 이건 못 쓰겠는데? 너무 얄미웠는데 목소리가?